저월드입니다. 매수매도 추천 아닙니다. 이번 조비 테스트의 세부 사항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현재 조비는 하루에 2분씩 약 23분, 24분 동안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FOAA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악천후 테스트의 핵심은 수평이 아닌 수직 착륙의 핵심 의미가 있고 악천후 상황보다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추진장치 일부가 고장 나도 기체가 균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6개 프로펠러 중 2개가 꺼졌다는 것은 개수 기준으로 추진 유닛의 약 3분의 1이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좀 더 상세히 보자면 실제 시험은 캘리포니아 마리나에서 진행됐고 안개와 빗 속에서 6개 프로펠러 기체가 수직으로 이륙했습니다. 비행 중 프로펠러 1개 고장을 가정했고 균형 유지를 위해 반대편 프로펠러도 정지시켰습니다. 결국 6개 중 2개가 멈춘 상태에서 남은 4개 프로펠러만으로 약 2분간 호버링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수직 착륙에 성공하며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악천후와 추진장치 고장, 호버링, 수직 착륙을 동시에 본 복합 안전성 검증입니다. 장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리나, 기상은 짙은 안개와 비였습니다. 6개 프로펠러를 가진 조바이 EVTOL에서 비행 중 프로펠러 완개 고장을 가정했습니다. 균형 유지를 위해 반대편 프로펠러도 정지시켜 6개 중 2개가 멈추고 4개만 작동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약 2분간 호버링 후 수직 착륙에 성공하며 일부 고장 시에도 안전 착륙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안개 프로펠러가 고장 났을 때 반대편 프로펠러까지 끄는 것은 기체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한 제어 전략입니다. 네, 한 개 프로펠러가 고장나면 한쪽 추력이 사라지면서 기체가 기울거나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프로펠러를 정지하거나 출력을 조정해 좌우 대각선 균형을 다시 맞추고 남은 4개 프로펠러로 자세를 안정화합니다. 조비는 공식 자료에서 6개의 독립 프로펠러와 4개의 독립 배터리 팩을 갖추고 있으며 하나의 프로펠러 스테이션에 문제가 생기면 대각선 반대편 스테이션을 끄고도 계속 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프로펠러는 2개의 중복 모터를 갖고 각 모터는 별도 인버터와 별도 배터리 팩에 연결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4개의 프로펠러만으로 호버링과 수직 착륙을 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네. 전진 비행 중에는 날개가 일부 양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추진장치 고장 대응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호버링은 기체가 거의 전적으로 프로펠러 추력에 의존하고 수직 착륙은 고도와 시간이 제한되어 회복 여유가 작습니다. 악천 후속 호버링은 시야, 습도, 센서, 전기 계통, 제어 안정성까지 함께 검증됩니다. 따라서 4개 프로펠러만으로 호버링 후 착륙했다는 점은 조비의 고장 허용성, 즉 fault tolerance를 보여주는 강한 근거입니다. 여기서 저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조비 기체는 이륙부터 호버링, 수직 착륙까지 전 과정을 남은 4개 프로펠러만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조비는 에드워스 공군기지 시험에서도 모터 정지, 배터리 정지 등 여러 고장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고 6개 중 4개만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비행하고 제어된 수직 착륙이 가능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어려운 구간을 악천후 속에서 4개만으로 해냈다는 점이 이번 시험의 핵심입니다. 안개뿐만 아니라 비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테스트의 난이도를 더 높였습니다. 비는 전기 시스템, 방수성, 프로펠러 효율, 기체 표면 영향, 센서 안정성을 검증하게 합니다. 안개는 시야 제한 상황에서의 조종 관제 절차와 항법 안정성을 검증합니다. 자, 여기에 프로펠러 2개 정지로 추진 시스템 고장 대응 능력을 즉 4개 호버링과 수직 착륙 성공으로 잔여 추진력 자세, 그 제어 균형 유지와 승객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착륙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단순한 악천후 비행이 아니라 악천후 대응 능력과 추진 장치 고장 대응 능력, 호버링 안정성, 수직 착륙 능력을 동시에 검증한 극한의 테스트입니다. FA가 조비 같은 에비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상 상태에서 잘 나는가가 아니라 고장이 났을 때도 사람을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가입니다. FAA는 조바이 자스4-1에 대해 파워드 리프트 설계에 맞는 별도 특별 감항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기존 비행기 로터크래프트 기준과 조비 기체에 맞춘 요구사항을 조합해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FAA 기준에는 프로펠러 시스템의 위험 영향, 즉 하자드 프로펠러 에펙트가 매우 낮은 확률로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단일 고장 대응, 추진 시스템 중복성, 고장 후에도 계속되는 안전한 비행과 착륙이라는 FAA의 핵심 질문에 대한 강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매우 중요한 핵심 퍼즐이지만 FAA 인증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FAA는 기체뿐 아니라 배터리 안전성,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구조 강도, 반복 운항 내구성, 정비 체계, 조종사 절차, 공역 운항 승인까지 모두 봅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이번 테스트가 FAA 인증의 핵심 난제를 강하게 통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조비는 기존 헬기와 안전 철학이 다릅니다. 일반 헬기는 메인 로터 중심의 엔진 기계식 전달 계통에 의존하며 핵심 계통이 고장 나지 않도록 버티는 항공기입니다. 조비는 6개 분산 프로펠러와 4개 배터리, 팩전기 추진, 플라이바이 와이어와 중복 비행 제어 컴퓨터를 갖췄습니다. 즉, 조비는 일부 추진 장치가 고장나도 남은 시스템으로 재균형해 살아서 착륙하도록 설계된 항공기입니다. 헬기가 고장 방지 중심이라면 조비는 고장 허용과 안전 착륙 중심의 안전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조비는 아직은 두바이에서 상황화 직전이라 대규모 상업 승객 운항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몇 배 안전하다고 정확히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 헬기 산업의 2024년 치명 사고율은 비행 10만 시간당 0.44건, 전체 사고율은 10만 비행 시간당 2.99건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시간당 약 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약 22만 7천 비행 시간당 치명 사고 1건 수준입니다. 다만 FAA 설계 기준은 기체 설계상 치명적 고장 확률에 가깝고 헬기 치명 사고율은 조종 실수, 기상 충돌, 정비 문제 등 모든 운항 사고를 포함한 실제 통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나눠 4와 40배 안전하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구조와 인증 목표, 고장 대응 시험을 종합하면 관점별로 안전성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체 구조와 고장 대응만 비교하면 헬기보다 10배 이상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상업 운항을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헬기보다 2에서 5배, 상업 운항 전체로는 3에서 10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장기 이상적 시나리오로는 헬기보다 10배 이상도 가능하지만 현재 확정 가능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결국 이번 조비 테스트의 진짜 의미는 비 오는 날에도 날았다가 아니라 악천후 속에서 6개 중 2개가 꺼져도 남은 4개로 버티고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점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근본적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